일단 항등식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있잖아.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이 9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식이죠. 식인데 얘는 x가 얼마일 때만 성립하는 식이야? 딱 4일 때만 성립하는 식이야. x가 5가 되면 성립하진 않아. x가 100이어도 성립하진 않아. 특정한 x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해요. 방정식. 그런데 x 더하기 1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다고 치자고. 그 얘는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잖아. 그치? 왜? 좌변을 전개한 게 얘랑 똑같으니까. 그 얘는 항상 성립하는 식이지. x에 뭘 대입해도. 우린 이것을 항등식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식이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야. 특정한 미지수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식이냐 아니면 어떠한 미지수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한다 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식이냐. 얘가 바로 방정식이고 얘가 항등식인 거야. 우리는 얘를 배울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요 자체는 항등식인 건 맞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게 항등식인 건 이해되잖아. 항상 성립하니까. 근데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x제곱이 ax제곱 플러스 b랑 똑같은데 이 놈이 항등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러면 a랑 b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 그럼 얘는 뭔 말이야? 얘가 항등식이라는 것은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x에다가 0을 대입해도 이 식은 성립해야 돼. 그럼 x에 0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지. 0 대입할 때 성립해야 되니까. 그럼 뭐가 나와? 0은 b가 나오네요. b가 0이구나. x에다가 1을 대입해도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x에 1을 그냥 집어넣어 보는 거야. 왜? 항등식은 항상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1을 집어넣어 봤더니 얘는 1이고 얘는 a 그 다음에 b가 0이었으니까 a네요. a는 1인 거다. 그러면 a랑 b를 구할 수가 있잖아. 그치? 우린 그럴 때 이 a랑 b는 아직 식을 풀기 전에는 우리가 모르는 값이잖아요. 그쵸? 모른다죠. 정해지지 않았다죠. 그래서 얘를 미정이라고 하죠. 미정.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한 개수거든요. x제곱의 개수, 상수항의 개수. 그래서 얘를 미정개수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오늘 단어는 뭐라고요? 항등식과 미정개수라고요. 즉 이러한 항등식이 있을 때의 이러한 미정개수들을 구하자. 이게 오늘의 포인트야. 자, 여기까지 되었어요? 미정이요. 미정이 우리 와이프 이름이 미정이에요. 선생님 아내 이름이 미정이야. 김미정. 미정이야. 미정. 한때 이렇게 패주고 싶은 우리 미정이. 사랑해. 미정이에요. 자, 갑시다. 우리 1번. 자, 7페이지에 1번. 항등식. 그러면 항등식이 뭐고 방정식이 뭔지 내가 설명을 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복습할 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 항등식을 어떻게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거기 1번 박스에 보면 다시 네모 박스가 하나가 있어. 걔를 한번 봐봐.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삐리리하다. 이거 항등식이란 얘기야.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임의의 x에 대해 성립한다. 역시 항등식이야. 어떤 x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항등식의 표현이고요.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역시 항등식의 표현이야. 그런데 표현 자체를 잘 보면 항등식은요, 누구에 대한 항등식인지도 같이 나타내요.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라고 한다면 항등식은 항등식인데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임의의 x에 대해 성립한다. x에 대한 항등식인 거야. 자, 요거 잘 주의해야 돼.
항등식이 누구에 대한 항등식인지는 주의해야 돼요.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란 얘기는 x에 뭘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주체까지 같이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항등식의 기본적인 성질을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여기에서 얘가 항등식이라면 뭐가 나왔어? A가 1이 나오고 B가 0이 나왔잖아. 그치? 이렇게 구했단 말이야. 그러면 AX 더하기 B 이꼴 0이 항등식 1에 A가 얼마고 B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얘처럼. 얘가 항등식이니까 X에다가 뭘 대입해도 다 성립해야 돼. 그러니까 X에 0을 대입해도 성립해야 돼. X 0 집어넣어봐. B 0 나오죠?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성립해야 돼요. X에 1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A 더하기 B인데 B 0이니까 A가 0 나오네요. 그 얘기는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A가 0이고 B가 0이란 얘기예요. 간단하죠?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이 항등식이래. 뭔 말일까? 같은 논리로 A도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인 거야. 됐니? 예를 들어서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가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인데 항등식이래. 뭔 말일까? A가 3이고 B가 2고 C가 5란 얘기야. 어떤 특정한 놈이 항등식이 되려면, 즉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좌변과 우변의 X제곱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고요. 역시 상수항도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러면 그 미지수를 구할 수 있다고. 물론 얘를 우변을 0으로 갖다 놓고 생각한다면 우변은 X제곱의 개수가 빵이니까 A가 빵인 거고 X개수도 빵이니까 B도 빵, C도 빵인 거라고. 이게 항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그게 1번에 있는 제일 끝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지? 자, 이제 항등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우리는 이러한 항등식을 푼다는 얘기는 항등식에 있는 이런 미정계수들을 구하겠다라는 거고,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개수 비교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치 대입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나눗셈도 항등식인데 얘를 별도로 얘기할게. 나눗셈이라는 게 있어. 개수 비교법은 그거야. 자,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뭐였다고요? A가 얼마다? 되나? 항등식이 되려면 A가 얼마야? 내보죠. 자, A가 얼마야? 항등식이 되려면 3이죠. 그쵸? A가 3이고 B가 2고 C가 5잖아. 이거 어떻게 한 거야? X제곱의 개수를 서로 비교한 거라고. X의 개수를 비교한 거라고. 우린 그것을 그것을 항등식이라고 한다고. 항등식. 됐어요? 개수 비교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수 비교법. 왜 항상 너희들 왜 꼭 첫 시간에 꼭 졸대? 피곤한가 봐. 학교에서 와서. 그리고 꼭 두 번째 시간부터 쌩쌩하더라. 좀 집중해봐. 왜냐면 그 습관인데, 나중에 진짜 습관인데, 나중에 계속 1교시 때 계속 졸게 되거든요. 근데 항상 1교시가 개념이잖아. 개념 때 졸고 실전 문제 풀 때 안 졸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졸리면 서서 들어요. 그 졸리신 분들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서서 이거 들어. 이게 내 벌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습관을 고쳐야 돼, 졸면. 알겠지? 앞으로 이제 그냥 졸면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저기서 서서 듣는 걸로 하자. 첫 번째 내가 졸은 사람하고 지적하면은 이거 줄게. 이거를. 자, 그러면 개수 비교법 됐죠? 그냥 항등식일 때 개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치 대입법은 뭐냐면 얘가 항등식일 때 아까 우리가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각각의 미정계수를 구했잖아. 우린 그것을 수치 대입법이라고 한다고. 그럼 얘를 쓸 거냐 얘를 쓸 거냐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일단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더 편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해서 접근하면 돼.
숫자 대입하는 게 편하면 숫자 대입하시고요. 숫자 대입하는 게 불편하면 전개를 다해서 개수비교법을 쓰면 돼요. 그거는 문제를 풀면서 계속 뭐가 편할지에 대해서 궁리해보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나중에 보자마자 견적이 나와요. 뭐가 편할지는. 자, 그러면 우린 2번까지에 대한 설명은 끝났어. 그리고 3번도 끝났어. 그냥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 자,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볼게요. 기본 문제 3-1번인데 3-1번에 기본 문제에 자, 첫 번째 이렇게 돼 있어. ax 세제곱 마이너스 bx 제곱 플러스 x 뿔 3이 이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곱하기 cx 빼기 d라는 식이 제일 위에 봤더니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아, 이게 항등식이래. 그러면 우리는 항등식에서 a, b, c, d를 구하다가 미정계수를 구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잖아. 개수를 비교할 거냐, 숫자를 대입할 거냐야. 근데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모르는 미정계수는 몇 개니? 미정계수가 4개란 말이야. A랑 B랑 C랑 D. 그치? 그러면 4개의 미정계수를 구하려면 수치 대입을 한다면 식이 몇 개 필요할까요? 4개의 미지수를 구하려면 식이 몇 개 필요해? 4개 필요해. 그러면 숫자 4개 집어넣어가지고 항등식 푸는 게 쉽겠니? 어렵겠니? 어렵겠죠. 차라리 뭐가 더 편해? 이거를 전개해서 각각의 차수의 개수가 같다를 비교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거라고. 맞아요? 그럼 이 문제 봤을 때 얘는 어떻게 구해야 돼? 개수 비교법으로 가야 된다고. 자, 1번에다가 개수 비교라고 써놓으세요. 얘는 개수 비교로 가는 게 맞아. 왜? 그게 훨씬 더 편하니까. 그러면 개수 비교법을 하겠다는 얘기는 이걸 그냥 전개하겠다예요. 이거 전개해주면 x 세제곱의 개수가 c잖아요. 됐죠? 그러면 x제곱의 개수는 우리 전개할 때 막 쓴 다음에 전개하지 말고요. 전개할 때 x제곱 찾아봐. 뭐가 나오겠어?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d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d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d 마이너스 c x제곱인 거죠. x의 개수는 x는 이렇게 했을 때 플러스 d도 있고 요거 마이너스 c x가 나오고 상수는 마이너스 d인데 항등식이란 얘기는 3이 마이너스 d구나. 그럼 마디가 3이니까 d는 마3이죠. 그럼 마3 빼기 c가 1인 거네요. 라고 해서 이러한 d, c, 뭐 a, b 다 구할 수 있다고요. 됐죠? 이런 식으로 개수 비교를 해서 풀면 돼. 그런데 두 번째 문제를 볼게. 두 번째 문제에서 x 마 1 곱하기 x제곱 마 3 곱하기 fx가 이꼴 x 4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인데 이놈도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그러면 봐봐. 첫 번째 거는 전개해서 개수 비교로 풀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전개하는 게 일단 불가능해요. 왜? fx가 뭔지 모르니까. 그쵸? 전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숫자는 대입할 수 있잖아. a랑 b만 구하면 된다고.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하다? 2개 필요하다. 그럼 그 2개는 어떤 놈을 대입할 거냐? 간단하게 보통 0이 되는 값을 대입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x에다가 뭘 집어넣겠다? 1을 집어넣는 거죠. 그럼 x에 1 집어넣어주면 fx는 뭔지 모르지만 얘는 어쨌든 0인 거잖아요. 그러면 0 이꼴 x에 1 대입했으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죠. 자, 두 번째. 자, x에다가 뭘 대입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 자, 시영아 뭘 집어넣을래? 그거 좋아요. 자, 근데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편견을 약간 빼요.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는 게 x에만 대입하는 게 아니라 0이 되는 값 또는 상황을 대입하는 거야. 다시 두 번째 거에다가 수치 대입이라고 쓰는데 얘는 뭐야? 일반적으로 뭘 대입한다고요? 0이 되는 x값 또는 상황을 대입하는 거라고요. 0이 되는 x값 또는 그 상황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상황을 대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x가 루트 3을 집어넣어도 되지만 그냥 얘가 0이 되는 상황 x제곱 대신에 3을 대입해도 된다고요. 그냥 x제곱 대신에 3을 대입해버리는 거야. 그럼 역시 이거 0이잖아요. 그럼 0은 x제곱이 3이면 4제곱은 9가 되고 x제곱이 3이니까 3a 더하기 b가 되겠네요. 그러면 연립해주면 a랑 b가 나오더라. 그렇죠? a랑 b가 나오더라. 이렇게 된다고요. 자, 이해됐습니까? 꼭 숫자만 대입하지 마시고요. 근데 그거는 상황을 대입하겠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루트 3이나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나중에 다음 시간에 나머지 정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고생합니다. 정말 고생한다고요. 그래서 수치 대입은 0이 되는 값 또는 상황을 대입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본 문제 1번 정리됐죠? 정리됐지? 자, 계속 5번 갈게요. 5번. 너네 공부하는 거 되게 창피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창피하지 마시고 모르면 계속 질문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5번 항등식. 자, 이제 볼게. 거기에 이제 박스가 있는데 첫 번째 박스에 있는 얘기 5번에 임의실수 x에 대해서 fx가 성립한다. 자, 이게 뭔 말이냐? 항등식은 항등식이죠. 그치? 임의실수 x에 대해서 fx가 성립한다. 항등식이잖아. 근데 뭐에 대한 항등식이야? x에 대한 항등식이죠. 적어놓으세요. x에 대한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 우리 5번에 있는 그 박스, 5번에 있는 그 박스의 첫 번째 거야. 걔는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그 답이 중요해. 따라서 x로 묶어서 정리한다 라고 써놓으세요. x에 대한 항등식이면 x로 묶어서 정리해야 돼. x로 묶어서 정리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렇게 돼 있어. ax 플러스 by는 k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대요. 얘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 자체만 보면 xy에 대한 항등식이야. 이 자체만 보면. 그러면 이거 뭐라고 적어야 돼요? xy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적어요. 하지만 얘 정리할 수 있잖아. 어떻게? y는으로 바꾸면 넘기고 나눠주면 마이너스 b분의 ax 더하기 b분의 k이므로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뭔 말이냐면 원래는 x, y에 대한 항등식인데 요 식 때문에 y를 x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그 y를 x로 다 바꿔버리면 결국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일단 적어줍니다. 이거 같이 여기다가. 그럼 이게 어떻게 문제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기본 문제 3-2번, 그 다음에 3-3번, 이 두 문제인데, 자, 3-2번 문제. 3-2번 문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만족하는 2차 이하의 다항식 px를 구하래요. 자, 일단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에다가 밑줄 걸어서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한다. 3-2에 모든 실수 x에 대해 만족한다에 밑줄 그어봐. 그럼 이게 뭔 말이야? x에 대한 항등식이란 얘기야. 그쵸? 이게 항등식의 표현이잖아. 모든 실수 x에 대해 만족한다? x에 대한 항등식이란 얘기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물결무늬 칩니다. 2차 이하의 다항식 px를 밑줄 그러세요. 2차 이하의 다항식 px. px를 뭐로 놓겠다는 얘기니? 2차 이하니까 px를 뭐라고 써야 돼?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라고 써야 돼. bx를. 자, 이제 문제를 볼게요. 문제는 px 더하기 1의 제곱은 px제곱 플러스 1이고 p0은 마이너스 1을 만족하더래요. 자, px를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됐죠? 우리 불안하신 분 두 분 있는데 이거 둘 중에 누구를 여기에 서게끔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네, 이렇게 턱 깨지 말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하나 얘기해 볼게.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 별거 아닌데, 자, fx가 2x-1이라고 해볼게요. fx가 2x 빼기 1이야. f5가 얼마니? f5는? 그쵸, 9죠? f5 뭐야? x에다가 5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그 x에 5를 집어넣어주면 당연히 2 곱하기 5 마이너스 1이니까 9.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자, f 똥은 황금색이니까 f 똥이 얼마니? f 똥 얼마예요? 나라야, f 똥이 얼마야? 왜 지저분해요? f 똥은 뭐야? f5가 x에다가 5를 넣는 거잖아요. 그 F똥은 X에다가 똥을 넣어야죠. 이 똥 빼기 1인 거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 Fx 제곱이 얼마냐 물어봤어. 뭐 하라는 얘기야? 이 X 대신에 F5는 5를 넣는 거고 F똥은 X에 똥을 넣는 거니까 그럼 Fx제곱은 X 대신에 X제곱을 넣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X에 X제곱 집어넣어주면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인 거야. 우리가 수학 상에서 또는 수학 하에서 나중에 합성함수, 수학 하에서 보통 배우는데 합성함수를 배워요. 뭘 배우냐면 f, fx 이런 걸 배워. 별거 아니야. 뭐야? f5가 x에 5 넣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f, fx는 뭐겠니? x 대신에 fx를 넣겠다는 얘기죠. 그럼 f에다가 x에다가 fx를 넣는 거니까 얘는 그럼 2 곱하기 fx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런데 그 fx가 뭔데? 2x 빼기 1이잖아. 그럼 다시 fx 대신에 2x 빼기 1을 넣으면 된다고. 이게 바로 수학 하에서 배우는 합성함수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이해되죠? 별거 아니지? 자, 그럼 다시 가볼게. 우리는 fx가 2차 이하의 다항식이다라고 했으니까 2차 이하 다항식이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으면 끝나는 거야. 물론 a가 0이면 1차식이 될 수도 있고 또 a, b 둘 다 0이면 상수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걔가 얘를 만족한대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럼 f0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일단 c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걔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px 더하기 1은 px가 이거니까 여기다 1 더한 거야. 여기다가 1 더하면 얘는 그냥 ax제곱 플러스 bx만 남고요. 그거의 제곱이래요. 는
px제곱은 p똥이잖아요. p똥. x 대신에 똥 대입하겠다고요. x 대신에 x제곱 대입하겠다고요. 그러니까 x 대신에 x제곱을 집어넣어주면 x제곱의 제곱이니까 x4제곱. x 대신에 x제곱을 집어넣고요. 어차피 얘는 그냥 마이너스이죠. 1 더하니까 이거네요. 전개합니다. 전개해주면 얘는 제곱해주면 a제곱 x4제곱 더하기 2ab x3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이고 그놈이 ax4제곱 플러스 bx제곱인데 항등식이니까 개수 비교에 의해서 x제곱의 개수 a가 a제곱이랑 같은 거네요. 그 다음에 x3제곱은 여기 없으니까 이놈은 얼마야?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b제곱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걔를 만족하는 a랑 b의 값들을 구해주면 여러 개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 여러 개에 해당하는 그러한 요 px가 전부 다 정답인 거야. 자, 됐죠? 풀 때 괜히 선생님 저 이거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별거 아니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f똥이 뭔지 알면은 사실 이거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3-2번은 됐어.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3-3번. 3-3번. 자, 첫 번째 문제.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ax-3y 더하기 c는 bx 플러스 y 플러스 2가 성립하더래요. 자, 이거 밑줄 그세요.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성립에다가 밑줄 그으세요. 그럼 모든 실수 xy에 대해 성립한다는 얘기 뭐니? xy에 대한 항등식이란 얘기야. 우리는 x에 대한 항등식이면 x로 정리해야 돼요. x로 내림차순. 그래서 뭐 2차식, 1차식, 상수항 이렇게 서로 지들끼리 묶어야 된다고. 그러면 x랑 y에 대한 항등식이면 어떻게 해야 돼? x는 x끼리, y는 y끼리 놀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식이 x, 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얘를 다시 정리해야 된다고. x는 x끼리, y는 y끼리. 그러면 x로 묶이는 거는 뭐야? x로 묶이는 거는 a가 있고요. 요거 넘겨주면 빼기 b 이렇게 되죠. y로 묶이는 거는 -3이고 넘기면 -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는 c 빼기 2 이렇게 되는데 얘가 항등식이니까 뭐다? 항등식인데 우변이 0이면 뭐라고요? x 앞에 있는 이놈이 0이 돼야 되는 거고 왜?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또 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y 앞에 개수도 0이 돼야 되는 거고 나머지 찌꺼기도 당연히 0이 돼야 되는 거다. a, b, c가 나오네요. 됐죠? 얘는 x, y에 대한 항등식인 거야. 1번은. 근데 1번과 2번의 차이는 2번도 모든 실수 x, y에 대해 성립한다라고 돼 있어요. 2번 문제도. 그런데 방금 이론에서 했잖아. 여기서 했잖아. 여기서. 뭐래요? 2번 앞에 x 빼기 y는 2를 만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x 빼기 y는 2를 만족한다 이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는 x, y에 대한 항등식입니까? 아니라고요. 왜요? x 빼기 y는 2라고 있으니까 y 대신에는 x 빼기 2를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걔를 집어넣어 버리면 이건 뭐에 대한 항등식이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됐어요? 그래서 요거 네모 쳐놓고요. 네모 쳐놓고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성립한다에다가 역시 네모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 보내. 그럼 뭐라고 써야 돼? 따라서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적어놓으라고. 자,
자,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문제는 다른 거야. 첫 번째 문제는 x, 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는 x끼리, y는 y끼리 묶었지만 두 번째는 x, y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라 x에 대한 항등식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집어넣어서 x에 대해 정리해서 푸는 거죠. 자, 그럼 그 흐름 이해되죠? 이해되죠? 아, 쉽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그나마 오늘의 어려운 주제입니다. 자, 그나마 오늘의 어려운 주제 나눗셈. 아, 아까 초반에 내가 항등식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 나눗셈. 세 번째 주제야. 나눗셈. 나눗셈은 항등식이야. 나눗셈은 항등식이야. 자, 우리가 아까 항등식을 얘기할 때 이랬잖아. 이거 지우고 얘기할까? x 플러스 1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다. 이거 뭐라고요? 항등식이라고요. 당연하죠, 그쵸? 이제 그냥 쉽게 받아들여지잖아. 당연히 항등식이잖아. 얘는 항상 성립하니까 항등식이잖아. 그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눗셈 A라는 놈을 B로 나눴더니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 되었다. 이게 나눗셈인데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는 것을 x 플러스 1로 나눴어. 그럼 몫이 있겠죠. 실제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이 나올 거고 나머지가 나올 건데 그러면 그 몫과 나머지에 대한 이식을 세웠다라고 했을 때 물론 qx랑 rx를 구할 수는 있다고. 근데 이 식에다가 얘랑 얘는 같은 식은 같은 식이야. 하지만 이렇게씩 정리했을 때 x에다가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두 식은 항상 어떻게 써요? 성립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왜? 이거 전개해 준 게 얘랑 일치할 테니까 이러한 꼴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건 항등식인 거야. 이해돼요? 이해되죠? 항등식이라고요. 나눗셈으로 표현되는 식은 항등식이야. 그럼 그러다 보니까 나눗셈으로 표현된 식은 둘 중 하나로 풀어야 되는 거죠. 전개해서 개수비교법으로 풀 거냐 아니면 숫자를 집어넣어서 수치대입으로 풀 거냐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직접 나눌 거냐 그 얘기예요. 됐어요? 한번 볼까요? 나눗셈 기본 문제 3-4번입니다. 3-4번 3-4번 그러니까 약간 어려울 수는 있어. 근데 다음 시간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나눗셈은 그나마 쉬운데 우리 요거 지금 하는 요 부분이 잘 이해가 되고 적용이 돼야지만 다음 시간에 고생 안 하고요. 만약에 이거 잘 안 되면 다음 시간에 개고생합니다. 개고생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되는 순간 우리가 졸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다음 시간 졸아버리면 그 다음부터 수학상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껏 좀 잘 해야 돼. 자칫하면 우리 망할 수 있어. 자, 봐봐.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런데 이거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어렵진 않는데. 첫 번째 문제야. x에 대한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px 막 8이 이놈이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q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pq를 구하래요. 자,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대. 자, 일단 이런 말이 있어. 이거 항등식이라고 적어놓으세요. 항등식. 항등식이라고 적어놓으세요. 항등식. 자, 이거 항등식 맞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이해해야 돼요. 이게 항등식이다. 나누어 떨어진다. 나눗셈은 항등식이라고요. 항등식이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 거냐? 첫 번째. 자, 요거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인수분해 안 되죠. Q가 뭔지 모르니까
인수분해가 안 돼요. 자, 인수분해가 안 되면 수치대입법 못 씁니다. 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얘가 0이 되는 값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야? 둘 중 하나야. 개수비교법으로 풀거나 직접 나누거나 해요. 자, 개수비교법으로 풀겠다는 얘기는 이거야. 항등식이니까 얘를 항등식의 형태로 바꾸는 거야. x세제곱 더하기 px 마파를 얘로 나눴잖아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q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눈 거라고. 그럼 당연히 몫은 몇 차식이 돼야 돼? 1차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게다가 최고차항 개수가 1인 거를 최고차항 개수 1인 2차식으로 나눴다고. 그럼 이 몫은 뭐가 돼? 최고차항 개수가 1인 1차식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몫을 뭐라고 써? x 더하기 a라고 쓰겠다예요. 이해되니? 이해되죠?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니까 당연히 1차식이 몫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개했을 때 이 형태가 되려면 최고차항 개수는 1일 수밖에 없다고. 자, 이제 뭐 하겠다는 얘기야? 이거 아까 푼 것처럼 전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거 전개하세요. 이제 이걸 전개한 다음에 뭐 하면 돼? 개수 비교를 해주면 P랑 Q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됐죠? 됐어요? 그러면 졸리는 거야. 아이들 벌칙 세우는 게 아니니까 존이 까는 거야. 그러지 마. 자, 그래서 전개 후 개수 비교를 하겠다고요. 전개 후. 졸리신 분들 벌칙 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졸리신 분들 그냥 자율적으로 여기서 카메라가 있으니까 여기서 좀 이렇게 수업 들어. 그럼 잠 깬단 말이야. 졸리면 들으라고. 이상하잖아. 너무 졸려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이거 내가 해줄 필요 없지? 할 수 있겠죠? 그냥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면 돼. 그치? 응? 그럼 된다고. 졸리니? 졸리니? 저기, 정빈이 약간 헷갈려. 널 보면 너무 친숙하다, 야. 친숙하다, 참. 자, 됐어? 자, 두 번째 풀이는 나눗셈이잖아요. 뭐 하면 돼요? 그냥 나눠주면 돼요.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냥 실제로 나눠버리는 거지. x세제곱 더하기 2차식 없으니까 px 마파를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q로 직접 나눠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x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 알고 있잖아. x세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qx가 되고 나눗셈이니까 빼버리면 마이너스 4x제곱 빼니까 p 빼기 qx 막 8 이렇게 되고, 그럼 다시 얘가 되려면 여기가 막 4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곱한 거 마 4x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4q 이렇게 된다. 됐죠? 이건 8이에요. 그래서 빼버리면 여기서 얘를 빼니까 p 빼기 q 더하기 16x 빼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4q 이렇게 되는데 나누어 떨어진다. 얘가 0이란 얘기네요. 얘가 0이니까 q가 2다. q 대신에 2를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p는 마이너스 14가 되는 문화를 찾을 수 있어. 직접 나누는 거죠. 자, 이제 나눗셈은 항등식이야. 그러면 이 나눗셈이 항등식인데 그럼 그걸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해지진 않았어. 그거를 이와 같이 목과 나머지에 대한 식으로 세운 다음에 개수 비교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면 이렇게 식을 세운 다음에 수치 대입으로 풀 수도 있어. 또는 직접 나눌 수도 있어. 아니면 다음 시간에 배우는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고생한다고요. 오늘은 맛보기인 거야. 자, 여기 됐어요? 됐니? 얘들아, 정신 좀 차려. 왜 그래? 계속 두 번째 문제. 3-4의 두 번째 문제. x세제곱 플러스 p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자, 이놈이 x제곱 플러스 p로 나눴더니만 몫이 x 플러스 1인데 나머지를 구하래요. 자, 역시 항등식에 대한 식으로 세워봐. 얘를 뭘로 나눴다 라고 했냐면 x제곱 플러스 p로 나누었대요. 그랬더니만 몫이 x 더하기 1이래. 나머지를 구하래. 뭔 얘기니? a를 b로 나누면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그 형태처럼 이놈을 얘로 나눴더니만 몫이 x 더하기 1이래요. 그럼 나머지는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그럼 나머지를 뭐라고 써야 돼? 1차 이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머지를 ax 더하기 b라고 쓰면 되겠네요. 됐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풀어? 얘랑 똑같아. 이거 전개해서 얘를 전개해서 개수비교로 풀 거냐? 아니면 직접 얘로 나눌 거냐? 그치? 나눌 거. 괜찮아요? 괜찮아?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직접 나눌 거냐? 라는 거죠. 그럼 편한 대로 하세요. 직접 나눠서 괜찮고 또는 전개해서 개수비교해도 괜찮아. 그래서 편한 대로 해서 정답 구하면 될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되는데 선택사항은 되게 많은 거야. 나눗셈에 대해서는. 근데 오늘의 선택사항은 적은데 다음 시간 되면 굉장히 많은 선택사항이 있고 여러분은 그 선택사항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귀로에 놓이게 될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린 지금 수업 하는데 졸리단 말이야. 그 여러분은 이렇게 선택사항이 있는 거야. 나는 졸리니까 좀 편하게 공부하겠다. 나는 고개가 자꾸 움직이니까 고개를 이렇게 받치겠다. 졸린데 안 졸린데 그냥 상관없어. 그치 준이야. 근데 네가 졸린데 이렇게 하면 네가 꽂히냐? 아니잖아. 그치? 머리가 무거우니까 이러는 거냐. 그럼 자지 그냥 눈이 감기지 않겠어요? 선택사항이라고요. 최선의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 졸지 마. 졸지 마. 근데 사실 안 졸 수가 없어. 안 졸 수는 없는데 그래도 졸지 마세요. 졸리면 선호 들어. 선호 듣고 물 마시고 껌 씹고 사탕이 있으니까 사탕 먹고 괜찮아. 무서워. 씹어도 괜찮아. 이렇게 팍팍 터트려도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상관없으니까 졸리면 어쨌든 여러분이 안 졸리게끔 만드세요. 뭘 먹어. 물 마시고 커피 먹고 커피 먹어도 괜찮잖아. 괜찮다고요. 그렇게 하세요. 스포츠 음료 있잖아. 핫식스 막 이런 거. 난 안 먹는데 그거 되게 독하더라. 아무튼 뭔가를 좀 이렇게 방법을 좀 강구하라고. 3-5번에 이제 기본 문제 끝나가네요. 요거만 하고 쉴 거야. 3-5번. 자, 첫 번째 문제.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빼기 2x제곱 플러스 3x 마 3을 x제곱 x-1, x-2,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자, 아래에다가 식 써봐요. 아래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썼잖아. a를 b로 나누면 몫은 q고 나머지는 r이다. 이게 기본식이잖아요. 그럼 이것처럼 얘를 문장을 식으로 써봐요. 얘를 3-5에 1번 하고 있습니다. 자, 3-5에 1번 하고 있어. 정신 차려야 돼. 자, 얘를 가지고 식을 한번 써봅니다. 어떻게 써야 돼? 이거는
얘를 뭘로 나눴대요? x-1 곱하기 x-2 곱하기 x 플러스 2로 나눴다라고 했잖아. 그럼 식을 쓰란 얘기는 그럼 우리는 뭐야? a는 이거죠. 이게 a고 b까지 쓴 거잖아. 그럼 이제 몫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자, 몫을 뭐라고 써야 되니? 물론 qx라고 쓸 수도 있긴 하지만 4차식을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몫은 1차식이지? 그치? 그러면 그 몫은 어떻게 되겠어? 1차식인데 최고참 계수는 1인 1차식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몫을 x 플러스 a라고 쓰면 되겠죠. 또는 x 플러스 그냥 p라고 쓰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야?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항상 차수가 더 작아야 된다고. 2차 이하일 거야. 그러니까 뒤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쓰면 돼요. 자, 여기서 뭐를 구하라가 문제냐면 나머지를 구하라가 문제였다고요. 즉 얘를 구하시오가 문제였어. 문제는.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이걸 구하는 거죠. 이거를. 얘를 구하는 거죠. 자, 나눗셈은 항등식이라고 했잖아. 항등식이잖아. 그러면 우리 나눗셈에 대해서 푸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단 말이야. 개수 비교할 거냐? 개수 비교하려면 이거 전개해야 돼요. 전개해서 서로 같아지는 A, B, C를 구해야 된다고. 또는 수치 대입을 할 거냐? 수치 대입하려면 식이 몇 개 필요해? 식이 몇 개 있어야 돼? 3개가 필요하죠? 왜? A, B, C를 구하는 거니까 3개의 식이 필요한 거야. 어떤 식 3개? 0이 되는 식 3개. 있어 없어? 0 되는 식 3개 있잖아요. 1, 2, 마이너스 2 있잖아요. 그럼 수치 대입으로 풀 수도 있겠죠? 또는 직접 나눗셈. 얘를 얘로 직접 나눠버리는 거죠.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있잖아. 그럼 셋 중에 뭐가 제일 편하다? 얘는? 수치 대입이 제일 편하다고. x에다가 그냥 1 넣는 거예요. 1 넣어주면은 이거 어차피 0 되니까 그럼 1 넣은 그 값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또 2를 집어넣는 거죠.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죠. 열립해주면 a, b, c가 나온다고. 근데 그걸 하려면 뭘부터 해야 돼? 이 식 먼저 만들어야 돼요. 이거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내가 너희들 보고 한번 써봐라 라고 했던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문장을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두 번째 문제 식으로 나타내 줍니다. 자, 간단하죠? x 4제곱 플러스 2를 x-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그럼 식을 만든다는 얘기는 이것처럼 똑같이 쓰면 되잖아. x 4제곱 플러스 2는 x-2의 제곱으로 나눴어. 그러면 몫이 있을 거야. 몫은 몇 차식이다? 2차식이다. 자, 몫 쓸 필요 있을까 없을까? 물론 쓰고 싶으면 몫을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이라고 쓰면 돼요. 근데 식이 길면 굳이 쓰지 마시고요. 일단 그냥 qx라고 써. 나중에 필요하면 얘를 다시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이라고 쓰면 될 거야. 왜? 우리는 뭐를 구하는 거니까? 나머지를 구하는 거였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뭔데요?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식이겠죠. 그럼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고 쓰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생각해봐. 얘를 구하는 거잖아. 응? 얘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해? 아까 수치 대입으로 푼다면 2개의 식이 필요해요. 그 중에 하나 알 것 같아. x에 2를 넣어주면 돼. 그럼 또 다른 놈은 뭔데요? 난감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수치 대입으로는 좀 얘가 풀기가 난감하다고. 그런데 개수비교법으로 풀려고 했더니 이 qx를 풀어놔야 돼. qx가 2차식이니까
최고차원 계수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이라고 갖다 놓고 실제 이거를 전개해가지고 계수 비교해야 돼요. 난감하지 않아요? 그럼 세 번째 방법 뭐가 있다고요? 나눗셈이 있다고요. 아, 뭐 하면 돼? 아, 얘로 직접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직접 나누면 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 이거를 좌변으로 넘겨버리는 거야. 얘를. ax 플러스 b를 좌변으로 넘겨버려요. 그러면 어떤 기식이 바뀌어? x 4제곱 그 다음에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ax 플러스 2 빼기 b가 이꼴 x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qx란 얘기라고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뭐가 생각나지 않니? 생각나는 거 있어 없어? 우리 어떤 식을 1차식으로 나눴어.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가장 편한 방법 뭐였죠?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했어. 앞에서 그도 가장 편한 방법. 그래 뭐 태연아 뭐라고 얘기했잖아. 아무 말도 안 했어? 한 거 같은데 뭐지? 뭐야? 조립제법인데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눠진다는 얘기는 연조립제법을 쓰는 거죠. x 빼기를 한 번 나눠요. 그 나머지 빵이죠. 한 번 또 나눠요. 그 나머지가 빵이란 얘기잖아. 왜 x 빼기가 두 개가 있으니까 연조립제법을 쓰자고. x제곱의 4제곱해서 1, 세제곱 0, 제곱 0, 1차식 상수 2-b를 x-2로 나누자고요. 그러면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를 더한 게 나머지인데 18-2a-b잖아. 나눠 떨어진단 말이야. 얘 여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얘를 또 그 몫을 또 x 빼기 2로 나눠. 또 그러면 1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32-a인데 얘도 0이란 얘기 아니야. 왜? x 빼기 2의 제곱으로 묶인다는 얘기는 x 빼기 2로 두 번 나눠도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연조립제법으로 풀면 쉽게 a, b를 구할 수 있었네요. 됐니? 근데 이게 봐봐. 나는 걱정되는 게 그거라고. 수업을 하면 분명히 이해를 해. 근데 도대체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은 너무나 방법이 다양한데 도대체 뭘 선택할 거냐고.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를 보고. 그걸 하려면은 좀 약간 항등식을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궁리를 해야지만 찾아내는 거야. 기본적으로 식을 세우고 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식 a는 bq 플러스 r, 얘는 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얘는 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의 기본식을 세우고 나서 다 전개할 거냐, 계수 비교할 거냐, 수치 대입할 거냐, 나눗셈 이용할 거냐. 근데 나눗셈 이용한다가 직접 나눈다는 꼭 아니라고요. 나눗셈 자체가 조립제법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조립제법을 쓸 거냐, 다양한 방법에서 계속 고민하라고요. 자지 말고 고민하라고요. 졸지 말고. 알겠어요?